지난 영상들에선 961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241선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것들과 같이 보면서 기술적 지표로 활용하기 좋은 RSI에 관한 영상입니다. 상대 강도지수라고도 불리는 RSI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RSI의 범위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에서만 움직이게 되며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구간을 과매도 구간, 70을 과매수 구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직접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일본 캔들입니다. 보는 것처럼 RSI가 30 정도 수준의 과매도 구간은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할 만한 자리였죠. 이렇게 캔들 차트와 RSI를 같이 한 번만 봐도 앞으로 RSI를 어떻게 활용할지 금방 파악이 가능한 눈으로 보기에도 쉬운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RSI 30의 과매도 구간에선 잘 맞는 지표지만 RSI 70의 과매수 구간에선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보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서 RSI 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인 70이 됐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한 것이죠. 그래서 장기 우상향하는 나스닥 지수 같은 상품에서 RSI 상으로 과매수라고 나온다고 너무 빨리 주식을 정리하면 저런 긴 상승 추세를 항상 놓치게 됩니다. 이는 RSI를 포함한 기술적 지표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RSI는 특정 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RSI는 최근 가격 변동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지수가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할 때는 가격이 하락 반전하지 않더라도 RSI는 내려가면서 지수는 재차 우상향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RSI의 한계는 예상을 벗어나는 끝없는 추세가 벌어지면 기술적 지표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의 상황인 RSI가 30인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가 매수했지만 거기서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2018년도 말의 폭락장 때를 보겠습니다. 당시의 폭락장은 정말로 무서웠죠. 10월 초에 여러 번의 급락이 나오자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3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고 급기야 역사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문 나스닥 지수의 RSI가 20을 깨고 내려가서 1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RSI가 30 부근을 터치할 때 매수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매수 기회로 보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더 큰 추가 하락세가 남아있었죠. 주가가 연속으로 급락해서 RSI가 19를 찍은 다음에 한 달 반 동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횡보를 하니까 RSI는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지도 못했는데도 크게 상승하여 다시 지수가 재차 하락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횡보만 하면서 크게 상승했던 RSI는 증시가 재차 하락하자 다시 30밑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RSI는 기술적 지표로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선 과매수 70, 과매도 30이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 RSI는 70을 넘어 80, 90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RSI는 30을 깨고 20, 10대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볼린저 밴드 241선의 상한선만 추가해서 나스닥의 상승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RSI가 알려주는 매도 지점보다 볼벤 241의 상한선이 알려주는 매도 지점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죠. RSI만 보게 되면 상승을 얼마 먹지도 못하고 매도 신호를 주지만 볼벤 241 상한선은 더 큰 상승 추세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너무 짧은 추세의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RSI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게 됩니다. 또 그 다음 구간에서 RSI는 계속 내려가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갈 때도 볼린저 밴드는 매도 신호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RSI가 점점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과매수 구간이 해소되면서 점점 매수가 가능한 저렴한 구간이 돼간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밴드의 상단선보다 위에 있으면 매도 신호로 간주하므로 RSI와 다르게 경고를 주고 있던 것이죠. 지난 8월의 폭락장에선 RSI와 볼린저 밴드 241 상한선의 매도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상황으로 이때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를 멈춰야 합니다. 저렇게 RSI 상으로도 거의 80을 터치하고 주가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이격을 크게 벌리며 과매수된 상태는 언제나 높은 확률로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7월 말에 저는 버핏지수 영상을 만들면서 나스닥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2018년 말의 하락장을 RSI와 볼린저 밴드 241선,
961 이동평균선까지 최종 세팅한 상태로 다시 보겠습니다. 증시가 급락하자 RSI가 알려주는 매수 시점은 하락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초반 부분이고 볼린저 밴드 241의 하단 밴드와 주가가 터치되면서 알려주는 매수 시점은 하락장의 거의 끝부분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서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은 최대한 늦게 알려줄수록 더 유리하겠죠? 표준 편차가 241의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밴드는 RSI 같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매매 신호를 크게 보완해주는 훨씬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면서 RSI가 다시 30m로 깨고 내려가면 이땐 반대로 몇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할 매수 시점이죠. 오늘은 얘기를 하다 보니 RSI보다 또다시 표준 편차 241의 볼린저 밴드의 중요성을 말했는데요. 볼린저 밴드 241선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